이번에 미니 출시된 거 사람들이 뭐라는지 좀 볼까? 엥? 넌 대체 뭐냐?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며칠 전 진행된 애플의 이벤트에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아이폰 13도 아닌 새로운 아이패드 미니 6세대입니다. 원래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이 출시될 것이라고 했지만 아이패드까지 공개되었다는 것은 아마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진행된 M1의 후속작, 그러니까 맥 시리즈를 좀 더 집중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9월 이벤트 중 아이폰 13을 제외한 아이패드 미니 6세대, 아이패드 9세대, 애플워치 시리즈 7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미니 6세대는 2019년에 출시한 미니 5세대 이후 이번 발표에서 가장 크게 변했습니다. 왜냐면 미니 5세대도 4년 만에 출시했는데 디자인은 그대로 두고 내부에 있는 프로세서나 하드웨어를 크게 변경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2년 만에 출시를 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폼팩트까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확 바뀌었습니다. 완전 새로운 디자인은 아니고 이것도 알고 보면 아이패드 프로 에어4의 룩을 따라가는 디자인으로 변경된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둥글둥글한 태블릿이었다면 이제는 각진 디자인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애플 펜슬 2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4와 동일하게 전면 홈 버튼을 제거하면서 전원 버튼과 통합된 터치 아이디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USB 타입C 포트가 들어갔는데, 와, 이것도 발표를 보면서 이게 뭐라고 타입C를 넣는다고 하니까 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이게 당연한 건데 참나. 그리고 여기서도 이상한 점이자 단점이라고 여겨졌던 부분이 뭐냐면 소리를 조절하는 볼륨 버튼이 상단으로 이동한 거예요. 물론 뭐 어찌 보면 태블릿은 가로나 세로로 돌려서 쓰기 때문에 뭐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보통 이제 볼륨 조절은 오른쪽에 있거나 왼쪽 사이드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굉장히 특이하게 상단으로 이동했습니다. 두 개의 스피커가 탑재된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에어4와 동일하게 가로로 돌렸을 때 스테레오 스피커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하고 색상은 총 4가지의 컬러로 출시했습니다. 얘는 이상하지도 않은 오디오 단자가 빠져있고, 그리고 디자인이 이렇게 크게 변하면서 또 하나 크게 변화된 점은 디스플레이입니다. 기존에는 7.9인치였지만 홈 버튼을 제거하면서 베젤을 줄여 8.3인치로 크기는 더 커졌고 500니트의 밝기, DCI P3, 트루톤은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홈 버튼과 베젤을 줄이면서 전체적인 사이즈는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가로나 세로나 두께나 모두 거의 큰 차이 없이 오히려 무게는 전작보다 더 가벼워졌더라고요. 대부분의 아이패드는 태블릿 사이즈에 최적화된, 그러니까 필기를 하거나 PDF 파일을 보기에 최적화된 4:3 비율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략 3:2 정도로 약간 변태 같은 사이즈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어떻게 보면 미니 같은 사이즈는 들고 다니면서 휴대용으로 좋고, 아이패드의 가장 큰 단점이 영상을 볼 때 렛터박스가 크게 생긴다는 점인데 요것을 좀 계산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비율까지 변경된 게 아닐까요? 그리고 프로세서 역시 애플의 가장 최신 A15 바이오닉을 탑재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더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아이폰 13에 들어간 4코어 GPU가 아닌 프로 시리즈에 들어간 5코어 GPU가 탑재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걸 봤을 때 가장 강력한 게이밍 머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아무튼 5세대 A12에 비해 3단계가 진화된 새로운 프로세서를 탑재했고 램은 좀 아쉬운 4GB를 탑재했습니다. 전 후면 카메라도 1200만 화소로 모두 달라졌습니다. 전면은 요즘 애플에서 밀고 있는 센서 스테이지도 지원하고, 후면에서는 조금 이상한 게 A15 바이오닉을 탑재했는데 아이폰 13과 다르게 스마트 HDR3를 지원합니다. A15 바이오닉에 새로운 ISP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줘야 될 것 같았는데 아마 이것도 카메라 센서가 완전 최신이 아니라 구형이기 때문에 이 한계로 스마트 HDR4를 지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용량은 64, 256기가 두 가지로 출시되고, 가장 아쉬운 점은 이렇게 엄청 크게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역시 실제로 구입하는 가격이 인상되었어요. 기존 49만 9천원에서 이번에 64만 9천원으로 대략 15만원 정도 더 비싸졌죠. 심지어 여기서도 셀룰러는 조금 추가가 아니라 19만원 정도가 추가되어야 하더라고요. 가격이 조금 와이파이에서도 이 포지션에서는 대안이 없지만 애매한 가격이 되어버렸고, 솔직히 뭐 와이파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셀룰러는 너무 비싸게 출시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용량 옵션을 최대로 설정하게 되면 100만원까지 넘어가게 되고 에어4와 비교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이건 뭐 셀룰러는 좀 호구를 위해서 만든 건가. 그리고 애플은 환경 파괴자이기 때문에 20W C타입 충전기도 기본으로 주고, 포지션을 보면 광고 영상도 그렇고 뭐 음악 작업이나 비행기 등 휴대용으로 두루두루 갇히면서 여러가지 기기를 물려 쓸 수 있도록 타입C도 탑재하고, 자주 들고 다니면서 책이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그러한 태블릿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아이패드 9세대입니다. 이것도 발표를 봤을 때 학생용을 위해 딱 포지션을 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가격은 교육용의 경우 42만원부터 시작하고 디자인과 폼 팩터는 8세대
8세대와 완전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특징이 있다면 이번에는 전 색상 전면 베젤이 모두 블랙으로 변경된 것이 특징입니다. 무게는 살짝 가벼워졌고 다만 셀룰러는 무게가 살짝 더 증가했어요. 디스플레이 사이즈도 동일한데 새롭게 추가된 것은 트루톤이 들어갔고 sRGB도 커버하고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었긴 하지만 라미네이팅이나 반사 방지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쉽더라고요. 이게 2021년인데 좀 넣어줄 때가 됐지 않았나요? 프로세서는 A13 바이오닉으로 한 세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가격대를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이고 타사 안드로이드 플래그십을 뺨칠 정도로 좋은 프로세서이긴 하지만 A15까지 나왔다 보니까 뭔가 조금 이게 이해는 되는데 좀 아쉬운 느낌이랄까. 그리고 얘는 C타입이 아닌 라이트닝 포트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얘는 C타입을 탑재하지 않은 아이패드는 얘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이거는 폼필터를 바뀔 때 C타입을 탑재해주지 않을까요? 또 좋은 점이 있기는 했습니다. 기존 8세대 아이패드까지는 기본 용량이 32기가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용량이 드디어 2배씩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가 1200만화소로 8세대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면서 센서 스테이지도 지원하고 대체적으로 요즘은 화상회의나 채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제 개선을 해서 확실히 학생의 초점을 맞춘 태블릿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애플워치 시리즈 7입니다. 이 루머 다 틀렸네. 먼저 애플워치의 디자인은 3년을 주기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와 3세대까지의 디자인이 모두 동일했고 4세대와 6세대의 디자인이 모두 동일했고 그리고 이번 애플워치 시리즈 7이 기대되었던 이유는 바로 새로운 폼팩터가 변경될 시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머에서는 각진 디자인은 여러가지로 이제 많이 밴드 호환이 안된다 이란 이야기가 있었지만 완전 다른 새로운 애플워치가 출시되었습니다. 알루미늄은 새로운 5가지의 컬러로 출시했고 스테인리스는 기존처럼 3가지의 컬러가 출시되었습니다. 시리즈 7에서의 키포인트는 화면이 엄청나게 넓어졌다는 거예요. 3세대에서 4세대로 오면서도 화면이 엄청 넓어졌고 6세대에서 7세대로 가면서 또 화면이 한 번 더 증가한 것입니다. 베젤을 전작 대비 40% 그러니까 1.7mm까지 줄여서 광활해 보이는 엣지 디스플레이처럼 거의 사이드의 엣지 부분까지 디스플레이를 모두 탑재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도 전작 대비 1mm씩 늘었고 무게도 좀 더 무거워졌습니다. 같은 사이즈라도 베젤을 줄이면서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면적을 굉장히 크게 늘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얘를 사용했을 때 엣지 부분의 터치감이나 디스플레이의 몰입도가 어떨지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AOD가 70% 더 밝게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는 실제로 한번 써봐야 알 것 같고 그리고 시리즈 7은 IP6X 등급을 받은 최초의 스마트워치라고 합니다. 제가 이쪽으로는 잘 모르지만 방진 능력은 기존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고 강조를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새로운 용어를 썼었는데 원래 기존에는 50m 방수 OATM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제가 요것도 찾아보니까 결국 요것도 기존과 동일한 5기압 방수와 동일한 표현이라고 해요. 또 전면 유리가 전작 대비 50%더 두꺼워지면서 내구성과 강도가 더 증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배터리는 아쉽게도 기존과 동일했고 다만 조금 더 빨라진 충전 속도 그리고 충전 케이블이 이것도 타입C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애플이 이제 점점 더 케이블이나 충전기를 타입C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이폰에서는 굉장히 짜죠. 그리고 루머에서 들렸던 것처럼 새로운 폼팩터가 변경되면서 이번에는 기존 밴더 호환이 불가능할 거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찾아보니 은근슬쩍 사이즈가 변경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도 38mm에서 40mm로 이동할 때처럼 이번에도 표기가 달라질 뿐 기존 밴드가 새로운 시리즈 7에도 모두 호환이 된다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애플워치 정품 밴드가 비싼데 말이죠. 가격은 $399로 가을부터 주문이 가능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애플에서 이렇게 디자인이 크게 변경되었지만 내부 프로세서나 여러가지 기능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애플워치와 관련된 피트니스나 여러가지 콘텐츠에 대해서 소개를 하긴 했었는데 갤럭시 워치에 있는 체성분 분석이나 새로운 기술들은 이제는 갤럭시 워치가 조금 더 빠르게 적용되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이번 발표를 봤을 때 제 느낌을 정리해보자면 만약 아이패드 미니 시리즈를 기다렸다면 그냥 지금 바로 이제 빠르게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민은 배송만 늦추니까요. 사실 그건 아니고 아이패드 미니 시리즈가 다른 제품처럼 1년마다 출시되는 게 아니고 뜨문뜨문 출시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A14 바이오닉도 탑재하고 여러가지를 넣어주면서 이제 끝판왕으로 만든 만큼 당분간은 또 새로운 아이패드 미니가 안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아이패드 9세대는 기존처럼 학생분들에게 인기가 좋을 것 같고 애플워치 시리즈 7은 디자인이 변화된 것은 좀 좋기는 한데 사실 다른 부분이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애플워치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이번 9월 애플 이벤트에서 제가 가장 기대되었던 제품은 아이패드 미니 6. 일단 저도 빠르게 구입해서 미니 6부터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미좌 26일 미개봉 글로벌놈인데 며칠 전에 도착했다. 이 참 요즘 태블릿 진짜 싸네.